자, 두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어휘로 출발하겠습니다. 어휘 대입할 답집입니다. 뒤쪽 넘어가 보세요. 자, 집요하다, 미천, 주목하다, 극대화다 어렵지 않습니다. 과제 8번 체크합니다. 사변적입니다. 사변. 시에서 사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철학자 데카르트는 대단히 사변적입니다. 철학자들은 생각이 많겠죠.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이성 비판도 있지만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인식하고 설명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단히 사변적이고 이성은 뭐야? 이성을 통해서 자, 선생님 보세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야, 그지? 내 감정 말고 계산하고 하는 것들 있지? 이유 따지고 하는 것들은 머리로 하잖아. 두뇌로 하는 걸 이성적이라고 그런다, 그지?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감성적이다. 그런데 꼬치꼬치 따지고 분석하고 이것도 장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대단히 이성적이다, 그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사변은 이성에 가까워요, 그죠? 이성 두뇌로 해서 합리성, 그지? 이성이 곧 이성에 맞는 게 합치되는 게 합리성이야, 그지? 합리성 기준이니까 이성적이다 하잖아. 그 사람은 대단히 원인과 결과를 따진다, 분석적이라는 얘기지. 이러한 생각들이 많은 게 사변적이야.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러이러한 원인이 뭐고 이런 논리에 의해서 논리들을 많이 따지겠죠. 사변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색은 그런 사변이나 이런 이성 따지기 위해서 사색하잖아. 생각하는 걸 거라고. 사색적이다 그러죠. 고즈넉한 길에 고요한 길을 가면서 생각하는 게 사색이라고 그러겠죠. 다음 넘어갑시다. 소통, 명상하다, 조언하다, 타자 나왔습니다. 타자는 자 현대 철학의 기본이에요. 자 서현 학생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서현 학생이 저를 어찌 알겠습니까? 철학의 기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가 철학의 제일 명제야. 그지? 인간이라고. 인간은 자신을 궁금해, 자신을 탐구하고 싶어 하는데 그동안의 긴 역사에서는 나는 이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서연이가 저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누굽니까? 저는 지금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학원 선생님입니다. 그죠? 국어 강사입니다. 이거 제가 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서연 학생이 제 수업을 듣고 있죠. 밖에 있는 다른 학생들, 다른 수업의 학생들이 저를 국어 강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아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야. 근데 저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내가 아닌 타인이잖아. 그게 타자라고. 타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기 외의 사람. 자기 자신이 알고 보니 현대 철학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규정하는 건 나가 아니라 서연이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해요? 다른 사람이 타자입니다. 온전하다는 완전하다에 살짝 유사해요. 그죠? 온전하게. 온전히 보관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넘어가 주십니다. 뒷장 가시면 첫 질문에 매개체 뭐예요? 매개체. 매개하는 게 우리 서연과 제가 뭘 매개로 해서 대화를 하고 있죠? 말과 그림이다. 그죠? 이런 놈들이 매개체야. 그지? 과학에서 매질이 있죠? 매질은 뭐였어? A 물질이 B에 닿기 위해서 뭘 통과해. 그지? 이게 매개의 개념이야. 그래서 매질이라고 하고. 자, 도피하다, 초월하다는 뛰어넘겠고, 초월하다는 스포츠를 하셔서 아시겠죠? 관습이 습관이 누적되면 관습화되죠. 그죠? 그 다음에 형상 봅시다. 형상 뭐예요? 마음과 감각에 의해서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시 정리할 때, 문학 정리할 때 형상화 나왔던 거 기억해요? 문학은 뭐야? 가치가 있는 내용, 자기 감정 상태, 기쁨, 슬픔, 사랑, 이놈을 유기적으로 형상화했다 했죠? 형상화는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잘 표현했다 했다고.
잘 표현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서연이가 알 수 있게 모습을 갖춰주는 거지. 형태를, 상을 알려주는 거지. 형상이야. 그지?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법들을 썼다고. 시험에 나오는 비유, 은유, 직유, 대유라든가 내 마음을 서연이를 사랑하는 내 마음 위해서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노조. 오케이? 이런 식으로 했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런 놈들을 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뭐야? 시의 키워드 뭐였어? 말하는 사람, 이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화자였죠.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느낍니까? 시, 청, 후, 미, 촉으로 표현하죠. 그죠? 이런 표현하는 것들, 다양한 표현법들 하는 것들을 형상화라고 한다는 얘기가. 그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유기적으로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 문학의 전형이었고, 형상 잘 쓰이죠. 다음 대표하다 본질, 근원이 되는 것. 그죠? 근본적인 성질이 본질이죠. 기법, 몽타주 기법, 할 때 기억나요? 들어본 적 있죠? 어떠한 기술, 기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방법들. 탈피하다는 껍질을 벗는 거죠. 허무르는 거. 그죠? 운동을 하던 아니면 과거 중학교 시절을 탈피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그죠? 구체적, 상세한 거죠. 자, 마지막에 근원적은 근본이 되는 원인,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동그라미 하십시오. 효시입니다. 체크하세요. 효시는 시, 우리 할 시위를 당기죠. 양궁이나 북구에서. 그죠? 시는 화살입니다. 화살. 효는 시작, 새벽 이런 느낌입니다. 화살을 당겨서 시작을 알리겠죠. 자, 우리 과거의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칼과 방패, 무슨 기억납니까? 창과 방패. 그러고 화살을 썼습니다. 그죠? 화살 중에서 효시라는 놈은 뭐였냐면 화살 끝 촉을 중간에 비워놔. 그걸 달면 어떻게 했어? 공명현상, 울리 왔다 갔다 진동하면서 그 빠른 속도로 가면서 화살이 소리가 나는 거고, 이것은 화살이 운다고 그런다고. 울음소리 내는 것 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전쟁을 날릴 때, 자, 얘들아, 공격이다 하면서 하시우 돼서 저 멀리 가잖아요? 쏘는 거야. 휘우 하고 날아가겠죠? 우는 살, 우는 화살, 효시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겠어? 여기서 출발했는데, 자, 우리 모든 학문의 효시는 철학이다. 출발을 알리는 거죠. 전쟁의 시작, 서막을 알리는 게 효시입니다. 그래서 뜻이 뭡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시작, 맞지? 시작되어 나온 맨 처음을 비유, 뭐에 빗대고 있어? 화살에 빗대고 있는 거잖아요. 비유적으로 있는 말이 효시입니다. 기억합시다. 효시였습니다. 그죠? 오늘은 비문학으로 출발합니다. 교재 중에 76페이지. 넘기세요. 넘기시고 문제 풀어왔겠지만 본문 중에 제가 프린트 중에 76페이지 이런 거 있습니다. 인문 동사로 갑니다. 보시죠. 색깔펜이나 색깔 볼펜 세 가지 색깔 나오는 거 드십니다. 앞에 잠깐 볼까요? 비문학을 할 때 쌤이 뭐라 그랬어요? 비문학은 특별한 키워드가 없다 그랬어요. 특별한 뭐 여기 화자, 서술자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지? 비문학은 왜? 여러분은 비문학은 늘 접해왔어요. 사회 과목, 과학 과목, 그 다 비문학 지문입니다. 그죠? 독서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비문학은 얘가 어떤 분야, 그래서 분야가 다양한 거야. 서연 앞에 봐라. 문학이 아닌 놈이지. 문학은 금방 했었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유기적으로 형성한 언어 예술인데, 비문학이니까 언어를 쓰고 가치 있고 형성하는 맞는 데보다 예술이 아닌 놈이었지. 그죠? 예술적 가치는 아닌. 예술은 뭐야? 미를 추구하지는 그건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그거 중에
사람에 관련된 게 인문, 철학, 심리, 사람을 분석하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분석하죠. 예술에 관한 글들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술은 예술이 문학 아니에요 하는 건 아니에요. 문학은 시나 소설, 시나리오 희곡 같은 이런 작품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예술의 분야를 얘기하는 거지. 인간을 탐구하다 보니 미를 추구하게 되고 인문 예술이 한 묶음이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나오겠죠. 그 다음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인간 대 인간이 합쳐서 사회를 구성하죠. 사회를 구성해서 뭐라 그래? 인간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문화 형성에서 사회문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인간은 아까 얘기했죠. 이성, 사변적, 이성을 통해서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원인과 결과 따지죠. 그래서 추론 추측을 하고 싶어죠. 그런 합리성이 발달하면서 과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고, 그죠? 물리학, 화학 이런 거 등장하면서 그놈이 누적돼서 실제 생활에 적용된 게 기술입니다. 그죠?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요 영역이고, 길어지니까 역사가 길어지니까 수능이 오랜 시간 거쳐오면서 이런 놈들을 복합으로 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쌤이 기억하라고 그랬다면 뭐였어? 이거 중에서 키워드를 반드시 찾으라 그랬어요. 그죠? 키워드는 어디에 있어? 문제에 있고 지문에 있고 문제에 수없이 반복됩니다. 문제 선지에서. 그죠? 확인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찾아서 그 다음에 하는 방법 보세요. 우리가 쌤이 뭐라 그랬어? 키워드를 찾는 이유는 큰 키워드가 뭐고, 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뭐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뭐자 보자 이거야. 이걸 수직적이라고 그러죠.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이 글을 정리하자고. 그래야 내 생각, 내가 이해한 글이 되는 거야. 남의 글이잖아, 그죠? 남의 글을 이해하기 시작해 봅시다.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일부러 빈 걸 드린 이유는 여기에 색깔 볼펜이나 이런 놈들을 이용해서 한번 네모도 쳐보고 세모도 쳐보고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갑니다. 자, 쌤이 여기서 연결해 볼게요. 어느 영역인지 뭘 다루는지 보는 거야. 인문 4번인데 1번부터 4번인데 제 방식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고 더 좋은 서현이 학생만의 좋은 방식을 찾아내세요. 1번에서 4번이니까 네 문제 나온다는 얘기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달래. 그지? 그래서 띄엄띄엄 보자고. 야, 문장 기네. 첫 번째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어 나왔어요. 언어와 사고니까 사고도 동그라미 쳐야 되죠. 맞죠? 요 정도 보고 가자고.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언어와 사고에 대한 글이란 얘기겠지. 두 번째 단락 넘어갑니다. 원시적인 언어 단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글 단락은 알죠? 구별됐으니까 두 번째 단락 가면 또 언어야, 그지? 근데 원시 시대에 원시적인 언어 단계가 있나 봐. 그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외적 언어 단계가 있나 봐. 동그라미. 자식이 중심적 언어 단계 보여요? 동그라미. 언어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내적 언어 단계. 자, 뭘 하느냐?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언어의 무슨 단계겠지. 맞지? 원시적 단계 앞에 1번 동그라미. 외적 언어 단계 2번.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 3번. 이따 해보자고. 내적 언어 단계 4번이 마지막 단계라네. 오케이? 그럼 이 글은 언어와 사고에 관한 글이고, 원시적 언어 단계 1번, 외적 언어 단계 2번,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일 거고, 4번까지 1, 2, 3, 4 순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단어가 그걸 됐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비고치기 동그라미. 이 사람이 뭐겠어? 언어에 관련된 학자겠지? 오케이? 달라. 다음 장 넘어갑니다. 제 글 안 읽었어요. 띄엄띄엄 보면서 처음에 제가 그랬죠. 키워드는 반복되고 지문과 문제에 숨어 있다 그랬어.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은 끝났네. 비고치기 얘기하면서 그죠? 그 다음 쌤이랑 뭐가요? 학령? 이거 뭐 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 학령이라고 하죠. 형의 나이고. 1번 문제 갑니다. 자, 쌤이 뭐라 그랬어요? 지문을 살짝 보시고 머리글에
서두 단락의 처음 부분에 나온 놈들의 키워드 한번 보자 그랬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가는 문제에서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1번 윗글. 윗글 뭐였어? 언어의 단계 이런 것들이었잖아. 그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애 빨간색으로 체크.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문제가 뭐라 그랬어? 이 글이 1, 2, 3, 4, 5 중에 적절하지 않은 애는 하나밖에 없는 소리잖아요. 4개나 맞는 소리라고. 맞지? 4개를 일과가 있습니다. 1번은 비고치키는 어디 나왔어? 아까 마지막 단락에 비고치키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나요? 그죠? 언어학자겠지? 비고치키가 1, 2, 3, 4 비고치키 이 사람이 중요한가 봐. 비고치키 이론인가 봐. 이 사람이 만들었어. 그지? 문제를 보라고. 비고치키 이론의 중심 내용을 비유 동그라미 비유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나 봐. 문제 보셨죠? 그러면 비고치키에 대한 설명 중에서 비고치키 나온 단락에서 비유는 뭐에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고 비유 중에서는 직접 뭐뭐 가치처럼 듯이 있냐 직접 비유하는 게 있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 마음은 호수요 은근하게 비유하는 거죠. 내 마음은 A는 B다. 직유, 은유, 환유, 대유, 화류 등등 있을 수 있겠죠. 비유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러고 비유가 드러날 가능성이 80%라는 얘기야. 맞지? 2번 비고치키 이론의 특징. 비고치가 중요한 거야. 특징이 설명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고 이에 대해서 평가. 설명과 평가의 동그라미. 3번 비고치키 이론이 변화되어 온 과정. 변화 과정 분석 동그라미. 분석은 이성을 통해서 나눠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분석하고 있는 게 파고. 4번 비고치키 이론에 나오는 용어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한다는 게 정의의 방식이야. 맞지? 언어는 뭐다? 쌤 아까 예를 들면 쌤이 문학 정의했죠? 문학을 풀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정의입니다. 문학의 정의는 용어를 가치가 있는 내용을 유기적으로 형상한 언어 예술이다라고 정의하죠. 이건 정의입니다. 아까 은유와는 달라. 내 마음을 빗댔지. 어디에? 호수에. 왜?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놈은 비유였어. 기억하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와 내 마음은 호수다. 이거 정의 아니야. 내 마음이 어찌 호수야. 빗댄 거지. 허나 문학은 뭐뭐다. 언어는 뭐뭐다라고 개념을 설명하는 건 정의야. 그죠? 4번 갑니다. 5번 갑니다. 비고치키 이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고 있다. 예 동그라미 이놈이 예시라고.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고 보세요. 1번은 비유법 찾아라. 2번은 특징에 대한 설명하고 특징 설명이니까 1, 2, 3, 4니까 나열, 열거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죠. 3번은 이론이 변화된 과정을 분석하고 제시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 분석의 방법에는 구분이나 분류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4번 용어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옆에 써 정의야. 1번 옆에 비유, 2번 옆에 설명 아니면 분류, 구분. 왜 2번 옆에 특징을 설명하니까 특징 설명 나열, 열거겠지. 자 다시 비유법, 열거법, 그 다음 변화된 과정을 분석하는 거니까 구분이나 분류 가능할 거고 4번은 용어의 개념 풀어 설명한다. 정의를 찾아내는 얘기고 5번은 예시를 찾아내는 얘기야. 오케이? 이런 놈들의 구성이니까 자 1번 문제 풀려면 어디에 주목해야겠어? 아까 비고치키 이론을 설명하는 마지막 단락에서 1번을 해결해야겠지. 그죠? 2번 갑니다. 다행히도 쌤이 문제 먼저 살짝 보고 오자 그랬지. 간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윗글의 비고치키와 오케이? 비고치키는 어디야? 아까 마지막 단락에 나오고 그 이론은 단락에 설명되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보기에 피아제 모르겠어. 비고치키가 있고 피아제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겠지. 비고치키가 주장한 이론이 있었잖아. 피아제도 사람 이름일 거고 비고치키와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겠어? 아닐 거라고. 피아제는 보기와 같이 주장을 했겠지. 를 비교하라는 거잖아. 그
그 중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이면 좋겠는데 적절한 놈만 찾으래. 오케이? 그래서 읽고 간다. 비고치기 이론은 다시 본문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자, 보기는 피아제 이론이야. 피아제는 동그라미 작은 이름 보고 합니다. 보기 2번. 피아제는 사회적인, 인간의 모여서는 사회적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사회적 의사소통 우리 뭘로 했어요? 국어의 출발, 말과 글이었어요. 사회적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언어의 발달, 아까 봤는데 단계 오모모모 외적 해가지고 왔었잖아. 번호백인 거지. 그런데 피아제는 다르게 분석했겠죠. 언어 발달을 동그라미 1번 피아제 따라가보자. 전 언어적 단계, 언어 이전이라며. 그럼 애기가 태어나서 말 못하잖아요. 울기만 하잖아요. 배고파요. 응가했어요. 언어 단계 전이죠, 그죠? 전 언어적 단계. 2번 자폐래. 자, 자폐는 뭐야?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거지. 그지? 자폐아가 장애로 판정했지만 자폐아 중에 서버트 중에 대단히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폐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리고 온리 자폐는 무슨 스스로 닫았다고 못 얘기하면 온리 외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할 생각이 없고 자신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자폐야. 그치? 한자로 스스로 닫아버렸잖아. 폐쇄되어 있다고. 자폐적 단계가 있나 봐. 3번 자기 중심적인 언어 단계가 있나 봐. 대충 이해할 수 있겠네. 그치? 아기가 태어나서 언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전에 전언어적 단계에 있고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자폐적 단계가 있다는 얘기고 차차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하겠죠. 어린이 다니면서 서서히 자기가 언어와 글과 말을 배웠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언어를 쓸 거야. 어릴 때 기억나요? 이거 하늘 누가 정했어? 이민거르잖아.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바다라고 했었다. 그럴 수 있잖아. 왜?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 자기 중심적 언어 단계이고 4번 지향적 사고 단계야. 지향은 서연아, 지향은 뭐야? 지향. 향해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지. 지향이야. 그런데 서연아 이거 하면 안 돼. 쟤는 물리쳐야 돼. 그런 나쁜 습관이나 태도는 지향이야, 지양이야. 지양한다 그러지? 오케이? 지향은 하지 말아야 되고 밟고 눌러야 되는 거야. 그지? 지향은 방향이 있다. 그쪽을 향해 가는 게 지향이야. 그지? 우리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건 지향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거, 쓸데없는 거, 나쁜 것들은 버려는 건 지향이야. 그지? 지향과 지향 구별하고. 그런데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지향적 사고 단계가 4번이야. 이거 이미 본문은 안 봤지만 비고치키는 1, 2, 3, 4인데 용어가 달랐지. 그런데 피아제는 1, 2, 3, 4 전언어적 단계, 자폐적 단계, 자기중심적 단계, 지향적 사고 단계로 구분했지. 구분하고 있잖아. 나누고 있다고. 전체 언어 발달 과정을 1, 2, 3, 4로 나눈 게 구분이죠. 나눴잖아요. 이 구분이야. 구분했고 이 중에서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는 뭐였어? 세 번째였지. 자폐적 단계는 거. 자기중심 언어 단계는 만 2세, 두 돌, 오케이? 2돌에서 7세 사이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특유의 의사소통의 양상이래. 그럼 뭐야? 태어나자마자는 전언어적 단계고 2살 이전까지는 자폐적 단계일 거고 2살에서 7살 때는 이때 뭐야? 말이 빠른 친구거나 엄마 아빠가 알아듣고 엄마 아빠 해주지. 7살 정도 되면 어린이 가기 시작하고 애들과 친구들과 엄마 아빠 아닌 다른 사회적인 소통을 한다고. 오케이? 그거 단계가 자기중심적인 언어 단계에서 기억나요? 나 우리 5살, 6살, 7살 때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 단어는 내가 배운 거는 한글 국어를 배웠지만 한글과 가나다라를 배웠지만 아니면 좀 빨라서 조기구에 영어를 배웠다 쳐봐. 희한한 언어를 쓴다고. 왜? 자기 중심적으로 언어를 쓰기 때문이겠지. 아직 사회화가 덜 됐지. 그치? 그래서
2살 내지 7살 사이에 나타나는 특유의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거야. 어릴 때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그죠? 본인과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썼는지 보세요. 아니면 동생이라든가 저 어린이 키즈 카페 이런 데 가보세요. 가보면 그 친구들 각자 있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것도 희한한데 근데 의사소통이 돼. 무슨 말 하는지 어른들은 못 알아먹는데 자기들끼리도 자기는 이 말하고 자기는 이 말하는데 지들끼리 깔깔하고 웃는 거 본 적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언어 단계. 자, 현실에 적응을 하려고 하겠지. 왜? 2살, 3살 되면서 친구들 사귀고 7살 때까지 되면서 이제 사회적 인간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서 의사소통이 필요하겠지. 이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완전히 불완전하잖아. 맞지? 말과 글에 익숙하지 않고 예를 들면 똑같잖아. 나이가 언어 발달 장애들 보세요. 자폐 단계가 긴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의사소통할 기회가 별로 적었어. 아니면 운동하다가 공부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직은 교과서에 나오는 거, 수능에 나오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 불완전한 단계라고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치? 자, 사회적 의사소통이 불완전한 단계에 해당하겠죠. 그가 누구야? 피아제. 자기중심적 언어가 자기중심적 언어는 뭐야? 3번이었지. 밑줄 쫙 갑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데 고려는 뭐야? 소연아 내 마음 좀 생각해줘. 내 마음 좀 고려해줘. 내 입장 좀 고려해줘. 그죠? 그죠? 예를 들면 사륜어단은 언어는 뭐야? 소연 학생과 제가 주고받는 거잖아. 상대방 듣는 사람 입장을 고려해야지. 그런데 이때는 아직 어리니까, 애기니까 아직 자기 얘기만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밑줄 쭉 갑니다. 자기중심적 언어가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을 밑줄 쫙 물결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대화는 뭡니까? 극에서 뭐 했습니까? 독백, 방백에 가까운 거죠. 지금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가는 거라고. 미성숙된 언어이므로 아동의 성장함에 따라 성장하면서 뭐야? 어린이집 선생님도 알려줄 거고 친구들도 야, 이거 내 맘대로 저 하늘을 내가 받아라 그러면 애들이 못 알아먹는구나 하면서 서서히 세계가 정해놓은 세상이 정해놓은 이건 하늘이고 어른을 보면 존댓말을 써야 되고 안녕하세요 해갖고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캔디라도 하나 얻어먹죠. 오케이? 성장함에 따라서 점차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본문이 어렵진 않죠? 갑니다. 본문이 아니라 보기글이. 자, 그래서 이놈을 2번 가고 있어요. 윗글에 비고치기는 이거와 좀 다르겠지 살짝. 그지? 그런데 피아제는 이런 식으로 주장했대. 짧은 보기지만 피아제의 의견을 이해했어. 그지? 단계 쉽잖아. 비교한 것 중에 적절한 걸 찾으래. 그럼 1, 2, 3, 4, 5가 비고치기와 두 놈을 비교할 거야. 선징합니다. 1번. 비고치기는 피와 제와는 달리. 피아제는 우리 이해했어. 그지? 비고치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중심적 언어가 다음 단계의 언어를 구성하는 토대가 된다. 라고 보았을까? 이건 확인해야겠지. 2번 가자. 비고치기는 피와 제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아기가 타자, 내가 아닌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말로 보았다. 자기중심적 언어를 2번은 서연아 2번은 보나마나 적절하지 않아. 왜? 피아제도 그렇게 봤잖아. 이거 아까 보면 피아제 자기중심 언어는 듣는 사람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만 아까 밑줄 그었잖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미수가 언어라고 했으니까 언어를 아동이 타인에게 자기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말로 보았군. 이거 2번은 지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이해해? 피아제가 이미 맞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다르대. 비고치는.
그래서 2번은 일단 체크해야 되는 거야. 그지? 우리 비고치기 얘기 듣지도 않았는데. 3번 갑니다. 비고치기와 피화제는 모두 A나 B 둘 다 언어와 사고. 자, 우리 언어, 말각을 통해서 사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지?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있을 거야. 아니면 생각, 사고를 언어로 표현할 거야. 그지? 말각으로. 언어와 사고 관계를 기준으로 아동의 언어 발달 단계를 나누었군. 이거는 위에서 피아제가 언어와 사고를 갖다가 사고 관계를 기준으로 했는지 봐야겠죠. 근데 이건 또 분석을 해야 될 거야. 쉽지 않아. 4번 비고치키와 피아제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아동의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다. 문제 해결에 나타나는 언어. 그렇게 보입니까? 이거 보세요. 피아제의 짧은 보기글을 보고 피아제가 자기중심적 언어를 아동의 문제 해결에 나타나는 언어로 본 건지 본문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본문이 아니라 그 보기글에서. 그죠? 5번 비고치키와 피아제는 모두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에서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런 문제들을 이슈를 해결해야 되겠지. 자, 제와 뭐가 알고 있냐면 1번은 비고치키 이론이 뭔지 알아야 되고 2번은 비고치키 이론을 안 상태에서 피아제 이론과 네 번째 단계론과 비교해봐요. 네 단계로 4단계론과 비교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렇지? 넘어가자. 3번은 뭘로 가요? 뒤에 3번 78페이지 펴주세요. 비고치키의 언어 발달 이론에 따라 3번이 길고 힘들겠죠? 풀어봅시다. 비고치키의 언어 발달 이론에 따라서는 명령이라고 그랬어. 앞에 비고치키 이론이 사실은 아까 우리 배경 달라 나눠줬던 그 4단계 이론일 거야. 그지? 이론에 따라서 보기의 사례를 해석하래. 이렇게? 오케이. 비고치기가 1, 2, 3, 4, 피아제와 다른 방식의 1, 2, 3, 4, 4단계가 있었겠지. 아까 있었잖아. 그지? 그 놈에 따라서 보기의 사례를 해석을 해보라는 얘기야. 오케이? 보기 살짝만 읽고 가야 되는 거지. 보기 엄마, 아기를 바라보며 엄마 따라해봐. 아기. 예를 들면 가나다라인데 길이 좀 이따 문제 다 와서 저희가 서연아 이거 보겠어. 1, 2, 3, 4단계거나 그 단계를 해석하는 거겠지. 얘가 피아제 이론이 아니라 비고치키가 얘기한 무슨 단계들에 대한 케이스 사례일 거야. 문제 의도 이해가요? 그렇게 해결해 봅시다. 4번 타입 본 거 있죠? 4번 저거 O이 출발했죠? 4번 문맥상 A, B, C, D, E와 바꿔쓰기 대체 교체할 수 있는 놈을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지? 4번은 설사 서연이가 아무리 이 지문이 어렵고 괴로워도 4번은 풀어야 돼. 단어 문제들은. 맞지? 지문을 모르고 괴로워도 4번은 맞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왜? 지문 자체 이해할 필요가 없거든. 주변 단어들만 보면 되는 거야. 자, 1번 A 찾아. 간다. A가 어디 있어? 바꿔쓰기가 실제로 바꿔보자고. A는 어디야? 첫 줄에, 본문 첫 줄에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 밀접은 뭐야? 친밀하게 접촉해 있는 거잖아. 그지? 밀접한 대신에 뭘로 해? 비슷한. 언어와 사고가 비슷한. 애매하지? 밀접하니라. 물음표 남기는 거야. 세 못 쳐놔. 물음표 해놔. 아직 몰라. 같기도 해. 맞을 것 같기도 틀릴 것 같기도 해. 그지? 2번 간다. B는 뭐야? 언어와 사고가 별개로 발달하다가. 요 정도만 읽으면 돼. 언어와 사고가 별도겠지. 자, 언어와 사고가 따로따로 발달하다가. 이건 맞겠네. 그지? 그럼 동그라미야. 따로따로 새끼겠지. C 찾아. 변형되어. 어느 형태로 변형되어 바뀌어. 동그라미. C D는 뭐야? 사라지는 이 어디야? D 변형. 소멸. 다음 단계 소멸. 멸하라. 태워서 없애라. 맞지? 소멸되니까 사라지는 동그라미지. 우리 2, 3, 4 있고 1번은 세모나 물음표였어. 그지? 1번에 5이면 5번이 답일 거야. 쌓여. 자기중심주의 원리가 누적. 야, 좀 누적적으로 가. 아니면 니는 죄가 누적돼서, 성적이 누적돼서, 맞지? 쌓였던 소리잖아. 누적되어, 쌓여, 오케이? 4번은 1번일 거야.
우리가 확실하게 못했던. 그지? 오케이? 그럼 어휘 문제는 쌤 뭐라 그랬어요? 별도 문제처럼 인식을 하고 후시라고 따로. 내가 아무리 국어 풀다 시간이 쫓기고 지문 자체를 이해 못해도 그 지문 다 이해한다고 어휘 문제 맞추는 거 아니야. 맞지? 우리 지문 하나도 안 읽었잖아. 어휘는 단독으로 풀면 돼. 아무리 시간 없어도. 오케이? 앞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5번 더 있냐? 1, 2, 3, 4지. 자, 쌤이 얘기한 거 다시 볼까요? 이제 저는 앞쪽을 중심으로 갈 거고, 옆에나 제 노트 있죠? 적어드린 거. 노란색 노트 펴보세요. 저거. 땡겨. 제가 판서를 하듯이 서열이도 옆에 한번 그려봐. 그러지 말고. 자, 저와 같이 시작하십니다. 글을 씁니다. 보세요. 여기 쌤이 아까 뭐라 했어? 자, 키워드를 어떻게? 수직과 아래와 수평적으로 그래프로 만들거나 도표화하거나 예쁘게 정리해보라고. 이 긴 글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글이 이 한 바닥 글인데 이놈을 그림 그리자고. PPT로. 오케이?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요약장표 만드는 거야. 간다. 쌤이 읽는다. 언어와 사고가 어떤 식으로 지냐면, 자, 언어 썼죠. 사고가 있대요. 언어란 놈과 사고란 놈이 있대. 사고는 뭐야? 교통사고 아니냐? 언어는 말씀원에 말과 그릴 거라고, 그지? 사고는 뭐야? 야, 쟤는 사고방식이, 쌤은요, 사고방식이 고리타분해요. 이런 거 알겠지? 그 사고는 생각일 거야. 그지? 언어와 어떤 생각이 있어?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대. 친해. 맞지? 화살표 했습니다. 언어와 사고는 밀접해. 붙어 있어. 이것은 인정되어 왔지만 그 관계가, 요 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다 이거야. 오케이? 가까운 건 알겠는데 우리 왜 생각을 언어를 통해 표현하잖아. 소연아, 생각을 언어로만 표현해? 아니지. 예수는 뭐였어? 그림, 음악. 그 다음에 생각도 뭐 스포츠도 생각을 전달하는 거야. 맞지? 승리에 대한 욕망, 도전의식 이런 생각들이 전달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인정되었지만 이놈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에 대해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언어학자와 심리학자들, 언어를 연구한 건 언어학자겠지. 그 다음에 사람의 사고, 이걸 한 사람은 심리학자겠지. 오케이? 얘들끼리 분석하고 박사 따야 되니까 논문 써야 되니까 무지하게 분석했을 거야. 다양한 이론들이 있을 거고, 그거 중에 두 사람이 비고츠키와 피아제겠지. 오케이? 자, 그 관계가 적어들어야 하는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언어학자와 심리학자 사이에 논쟁이 대상이었다는 거야.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야. 언어와 사고는 무슨 관계인가?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언어학자인 비고츠키 이미 나왔네. 비고츠키 네모 색깔칠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뭐라 그랬어요? 각가로 돼 있잖아. 사고와 언어라는 책을 지었다는 얘기겠죠? 언어사 비고치키가 이걸 연구했고 유명한 사람이겠죠? 언어와 사고와 언어에서 자 밑줄 쫙 갑니다. 언어와 사고가 별개로 따로따로였지 아까. 언어와 사고가 따로따로, 언어는 언어대로 발달하고 사고는 사고대로 발달한대. 그지? 발달하다가 특정 시기, 아까 2살에서 7살에 있는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면 어떻게 된다? 언어와 사고가 따로따로 오다가 얘들이 교차한대. 그림 이해가요? 앞에 그래프? 소영 봐야 된다. 언어와 사고가 자기만의 길을 오다가 얘들이 언젠가 교차한대. 요 시점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언어와 사고가 교차하면서 사고가 언어화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건 뭔 얘기야? 만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할까요?
얘들이 언어는 언어대로 발달해오고 사고는 사고대로 발달해오다가 만나더라 이거야. 오케이? 이걸 뭐라 그러면 언어와 근데 이건 뭐야? 사고가 교차하면서 사고가 생각이 언어화되더라 이거야. 여기 좀 이해갑니까? 언어와 사고가 있었고 둘은 밀접한 게 맞는데 그걸 연구해 봤더니 언어는 언어대로 발달해 사고는 사고대로 발달해 그러다가 교차 지점이 오는데 이때는 들여다보니까 분석해보니까 뭐야? 사고를 통해서 생각이 언어화가 되더라. 생각 머릿속으로 사랑, 기쁨 이런 게 있겠지? 그지? 이런 감정들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겠지. 이놈이 언어로 표현되더라. 형상화하듯이 언어화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 써야지? 비고치키. 비고치키란 사람이 언어와 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언어는 사고는 각자의 길로 발달하다가 어디선가 만난대. 교차로에서. 그 과정은 뭐다? 사고가 언어화된다. 로 주장을 했답니다. 그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기준으로 언어 발달 과정을 1, 2, 3, 4 첫 단락 다 해설했다고. 맞지? 언어 원시적 자 그럼 번호 간다. 비고치키는 그래서 단계니까 봐. 1번 있겠지. 단계잖아. 2번 있겠지. 3번 있겠지. 4번 4단계로 구별했잖아. 맞죠? 그럼 써봅시다. 그는 언어의 사고를 기준으로 언어 발달의 과정이래.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을 첫 번째는 뭐야? 씁시다. 원시적 언어 단계다. 두 번째는 뭐라고? 단계잖아. 외적 언어 단계다. 세 번째는 뭐라고? 외적이니까 내적은 마지막이라며. 이때는 자기중심적이래. 네 번째가 외적 말고 외제율, 내제율 했죠? 외부, 내부. 내적 언어 단계래. 이거 그릴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이러면 사실은 이 글에 대한 구조는 다 분석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려달라는 거는 내 손으로 그려보내요. 맞잖아. 이거 여러분 제가 방법은 알려드리지만 생각 자체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글을 분석해야만 아까 1, 2, 3, 4번을 풀 거라고 4번은 이미 해결했지. 1, 2, 3번 풀기 위해서는 이 글을 보세요. 저요. 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 글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쉬워. 앞에 보이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밀접한데 붙어 있는데, 그지? 뭐 잘 모르겠고 연구하다 보니 언어는 언어대로 사고는 사고대로 발달하고 그러다가 어디선가 만나는데 그 결론은 사고가 언어화 되더라고요. 이걸 정의한 사람은 비고치키지. 비고치키가 다시 정의한 방식은 뭐야? 단계더라 이거야. 1번은 원시적 언어 단계, 두 번째는 외적 언어 단계, 3번 자기 범위였겠지. 자기 중심 언어 단계, 4번 내적 단계. 이게 핵심 내용이 다라고. 이걸 써보시고 그려봐야 이거를 이해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은 봐. 우리 이미 봤어. 1번, 2번, 3번, 4번 매겨있지. 뭐라고? 원시적 단계는 어떻고, 외적 단계는 어떻고, 자기중 단계는 어떻고, 내적 단계는 어떨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야? 이미 아까 피아제의 글에서 비슷한 형태는 이미 맞다고. 맞죠? 이 문제에서. 갑니다. 원시적 언어 단계는 언어와 사고가 언어사 따로따로 했지? 위에서 이미 나왔네?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만 2세. 표시해, 땡땡. 만 2세까지. 2살. 맞지? 나이 때 나왔어. 여기 써놓는 거야. 그럼 여기는 2살 이후부터겠지.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단계 2세까지 영학이고 이 시기는 지능은 뭐야? 지식 말고 지능이니까 사고하는 능력이겠지. 지능 이전의 말이 혹은 말을 하기 전이잖아. 말 이전의 지능이 서로 공존한대. 그죠? 지능 이전의 말
뭐가 공존하는데 공존은 함께 존재하는 거죠. 말 이전의 지능. 서연아 이거 이해가 안 해? 말장난 같죠? 요거 쉬워. 말을 하기 전에도 애기들은 지능은 있어. 그치? 근데 그 지능 이전에도 엉알엉알 무슨 말을 해. 맞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원시적 단계는 우리 서연아 2살 때까지 기억나냐? 안 나지? 그때 뭐 했어? 배고파 앵앵 그러지. 그러다가 2살 정도 되면 뭐야? 엄마, 안방 이러지. 그죠? 이런 단계들이야. 지능이 생각하기 전에 사고력이 있기 이전의 말과 말하기 이전의 뭔가의 지능 이놈들이 공존하는 단계로서 언어와 사고의 발달이 모두 미약하다는 거야. 어떻게? 언어 약 사고력도 미약하고 강약으로 쓸게 언어 약하다 사고도 약한 단계란 얘기야. 자 그래서 모두 미약한 상태로 이 단어의 어구에는 갓난아기의 울음과 같은 정서적인 형태를 띠거나 정서 어디였지? 시, 감정, 정서, 서정이었지. 정서라고. 정서적인 형태를 띠거나 엄마, 밥 줘, 맘마 같이 부모가 반복. 이거 어디서 들었겠어? 애기들은 왜 파파, 마마해? 외국 애들은 그 사람들이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아니고 마마, 파파라고 그러지. 그죠? 오토상, 오카상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니까 엄마, 아빠 하라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더 쉽잖아. 엄마를 빨리 한다. 엄마 배고파? 아가 밥 줄까 안 하지? 아가 분유, 모유 뭐야? 맘마 먹을래 맘마? 엄마와 아빠한테 무수히 들은 거야. 그래서 엄마, 맘마 같이 부모가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특정 단어에 맘마, 밥 먹으는 소리네. 맘마 하면 반응하더라니까. 엄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엄마 찾는 거야. 왜? 엄마가 자신을 보호해 주니까. 그죠? 예시입니다. 정서라든가 예시로 엄마, 맘마 라고 써놓으면 되는 거야. 용어가 쓰면 어떻게 돼? 비고치키는 사고가 언어화된다고. 원시적 단계에서는 2살까지인데 이때는 지능 이전의 말과 말 이전의 지능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고 언어도 약하고 사고도 약하다는 거야. 그 예시가 감정을 나타내거나 엄마, 맘마 이거 하다가 끝났잖아. 오케이? 요만큼 쓰면 끝난다는 얘기야. 됐지? 두 번째 단계는 당연히 뭐겠어? 원시다니까 외적 단계라고 이미 첫 단계에서 배웠잖아. 외적 언어 단계는 사고가, 자 다시 사고와 언어 구분해야 되죠. 사고가 단어나 문장과 같은 형태로 언어의 형태로 변형, 바뀌어 나타나는 단계다. 이게 뭐라고? 사고가. 두 번째 단계는 뭐야? 수정합니다. 됐어. 그래, 맞아.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야? 외적이고 2살 이후부터겠지. 나이는 안 나왔고 외적 단계는 뭐라고? 미안하다. 잘 안 보이겠다. 요게 1단계야. 1단계에서 2단계 가자. 외적은 정리해보자. 외적 언어 단계는 뭐라 그랬다고? 사고가 뭘로 간대? 사고라는 놈이 이제 뭘로 간대? 단어 형나 문법할 때 형태소 이런 가지. 단어는 온전히 자기 사랑, 초콜릿 이런 것들이 단어들이지. 단어들이 모여서 나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맞지?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죠. 그죠? 단어를 더 문장하면 형태소로 하는 거고요. 단어라든가 문장, 왜?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고, 어떤 생각이 있었겠지. 이 생각이 이제서 아까는 맘마 이거 단어 아니잖아 거의. 그치? 그런데 이제는 단어들로 얘기하고 문장으로 얘기
얘기하더라. 맞지? 이걸 외적인 언어 단계라고 하나. 누가? 비고치기가. 자, 변형돼 나타나는 바뀌는 애가 외적인 언어란. 그럼 이놈의 외적 언어 단계니까 외적 언어 뭐냐고 정의해 주는 거지. 외적 언어란 타인, 내가 아닌 타자, 타인이지. 타인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킨다. 외적 언어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뭘 하셔야 되면 외적 언어란 이게 정의야. 동그라미 치고 밑줄 쭉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킨다잖아. 만 2세경에서 시작되어 이후 언어 단계들에서 2세부터 출발해서 얘는 쭉 지속된대. 이 외적 단계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야? 서연 이해했어? 얘는 원시적 단계 엄마, 맘마. 서너 살 되면 엄마, 이거 맘마 이런 소리 안 해. 그지? 외적 언어 단계로 들어가겠지, 그지? 그러면서 단어를 말하시고 문장을 하고, 우리 서연아, 쌤은 이제 곧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고, 서연이는 이제 20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단어나 문장을 끝내? 안 해? 하잖아. 그 얘기라고. 2살 이후부터 그 이후 단계도 무슨 단계 할까? 4단계 끝까지 내적 단어에도 우리는 계속 단어나 문장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외적 언어는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 오케이? 다음 따라갑시다. 다 따라왔죠? 이제 여기로 가면 뭐가 되겠어요? 2번 좀 더 정의하고 3번 나올 거고 4번 나올 거야. 4번이 내적이었고 3번이 자기 중심적 언어 단계였지. 이거 글이란 얘기야. 어렵지 않지? 간다. 자, 그래서 외적 아동은 2단계에 들어서 비로소는 시작이지. 그제서야 사회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대요. 써놓으면 되지. 그동안은 누구 했어? 이게 사내야? 엄마랑 나밖에 모르는데? 아니지. 이때가 비로소 사회적 활동. 왜?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잖아. 그렇지? 사회적 용어 써놓으시면 됩니다. 키워드들입니다. 사회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요 정도 써주면 되겠죠? 그럼 본문 이해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가능해. 외적 언어 단계에서 아동은 문법에 대한 이해 없이 문장을 사용해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뭔 소리야? 문법.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문법 나왔죠? 서연아, 이거 문법 왜 나왔네, 이거? 서연아, 한국말 생각해봐. 그 다음에 서연이 영어 공부하죠?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영어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 I love you를 해보자. 편의상 대문자를 썼습니다. 서연아, 앞에 봐라. 우리 한국말 때 어떻게 되냐?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라고 쓰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입니다. 맞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I love you야. 주어는 맨 앞에 오는데 love는 동사고 you가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죠? 어순이 다르다고. 이게 뭐야? 영어의 영어 문법, 영문법이지. 이 얘기야. 봐. 영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지? 단어도 외우고, 문장 구조도 외우고, 하고 할 줄 아는데, 이거는 지만 하는 거라고. 한국어는 어떻게 배웠어?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이거 얘들아, 이게 주어다. 이게 목적어다. 아니면 이게 명사다. 이거 배우고 했어? 그렇지 않았다. 언어를 배웠어. 그냥 하는 거야, 친구들끼리. 너 밥 먹었어 하잖아. 밥 먹었어?
나 너랑 만나고 싶어. 지들끼리 말하다 보면 처음에 어떻게 써? 맘마, 엄마다가 어린이집 가니까 나, 너 하기 구분하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배고파요. 문장 만들어. 선생님, 나는 배가 고파요. 라고 문장을 말하겠지. 그런데 그 어느 말도 배울 때 문법을 배웠냐 이거야. 그 얘기하는 거라고. 문장 다시 갑니다. 이때는 특징이 뭐란 얘기야? 아동, 애기들은 문법을 몰라. 맞지? 문법 하나도 모르는데 문장 얘기하더라 이거야. 저보다도 많이 잘하는 7살들 있죠.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말로도 제가 못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그 친구가, 제 아들이 문법 알아서 그렇게 말을 잘해? 그런 거 아니야. 문법 없이도 사고를, 생각을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하더라 이거야. 이게 외적 언어 단계의 특징이겠지. 희한하잖아. I love you와 다르더라 이거야. 오케이?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봐. 첫 번째 개념 단락, 1번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까지 해결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예시네, 그죠? 옆에 써놔요. 예시였어. 왜? 아까 문제에서 나왔죠. 예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예시야. 예를 들어 아동은, 애기는 인과 옆에 써. 인과는 뭐야? 뭘 주로 하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인과지. 오케이? 원인, 결과, 인과. 원인이 있고 결과가 발생하지. 인과를 관계나 시제. 시제 어디에 써? 문법. 영어든 국어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완료형, 진행형, 이런 거 시제지. 얘들이, 아동들이 무슨 시제를 알아? 그지? 애기 때 국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근데 사용해. 시제. 나 어제 밥 먹었어. 내일 밥 먹을 거야. 말한다고요. 문법에 대한 이해 없이 또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 없이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야, 내가 배가 고파. 왜냐하면 어제 엄마가 밥을 안 줬어. 왜냐하면과 같은 부사도 쓰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 틀이라고. 오케이? 예를 들면 문법도 없이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있고 구조에 따라 만들고 있고 뭐 한다고? 왜냐하면 인과에 왜냐하면 그지? 그 다음에 부사 예시로 들고 있다. 그죠? 이런 것을 충분히 말하고 있다. 문법 없이 사용하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키워드들 보시고 본인 빈바들 빈 글에 쓰여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많이 왔죠? 첫 번째 개념, 자 수직적으로 정렬했어요.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데 뭔가 연구했어. 알고 봤더니 언어는 언어대로 발달하고 사고는 발달하는데 어느 순간에 만나. 비고치기 그걸 어떻게 정의했냐? 사고가 언어가 사고가 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언어가 된다고. 맞지? 생각이 언어화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반발한 사람이 나중에 게 예를 들면 이름을 정하니까 사늘이라 해버리니까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나옵시다. 그리고 비고치기는 발달 단계를 먹고 4단계로 갔어요. 4단계로는 피아제와 똑같았죠. 그죠? 원시적 단계는 2세까지 정도고 언어도 약하고 사고도 약하더라. 미약하더라. 두세까지는 지능의 생기, 생각하기 이전의 말이라든가 맘마, 엄마 하듯이 말 이전의 지능 이런 놈들이 공존하고 있었고 두 번째 단계에 가서 2살 정도는 지나야 비로소 사회적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법 없이도 사고를 단어나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고 예시가 단어, 사고, 문장 하는데 왜냐하면 인과도 모르는데 그치? 이게 두 번째 단계더라 이거야. 자연스럽게 쓰더라 이거야. 3단계
요만큼만 정리해도 우리 하나, 둘, 세 단락 정리했고요. 3번 세 번째 단계 자기중심이 언어 단계는 기네. 정보가 좀 더 들어가겠네. 왜? 아까 피아제가 뭔가 다르겠지. 그지?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는 자 나이 표시합니다. 똑같잖아. 이건 두세, 얘는 2세 이후부터 쭉, 그지? 쭉 갔어. 자기중심적 단계는 몇 살부터 몇 살? 6세부터 정도 나타난다. 어디까지라고? 6세에서 미안해요. 3세에서 6세래. 3에서 6이야. 오케이? 단계 이해하죠? 2살까지, 태어나서 2살까지, 2살 이후부터는 외적 단계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외적 단어 문장 계속 지금도 쓰냐고, 성인, 커서도 쭉 가는 거고, 그 다음 단계를 봤더니 한 3, 4, 5살, 3살, 4살, 5살, 6살, 요 정도까지는 지 중심적으로 쓰는 거겠지. 오늘 얘기하겠어? 단어와 문장들을 사용하나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더라 이거야. 맞지?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는 3에서 6세 사이에 나타나고 그 중에서 또 정의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 언어란 동그라미 치고 밑줄 아동이 자신의 사고장을 마치 중얼중얼중얼 혼잣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요거는 혼잣말이네. 독백하지. 이거 지훈이 단어 문장인데 지 혼자 말하는 거야. 혼자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주로 그래 키즈카페 가면 아동의 놀이를 하는 장면에서 많이 발견되더래. 2단계 아동은 타인과의 의사소통할 때는 외적인 언어를 써야지. 친구한테 그거 좀 줘. 친구야 장난감 빌려줘. 친구야 하늘 빌려줘 하면 못 알아보잖아. 오케이? 외적 언어도 쓰고 자기중심으로 지 혼자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할 때 보면 희한하더라 이거야. 2단계 외적 언어 하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 혼자 해결할 때는 의사소통, 타인과 의사소통이 별로 필요 없잖아. 이럴 때 어떤 상황일까 하면 자기중심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고 이거야. 그죠? 자기중심 언어는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점에서는 형태는 혼잣말이고 스스로 할 때 형태는 비슷. 형태는 뭐야? 외적 언어. 그지? 외적 언어의 형태를 띄긴 띄지만 혼잣말을 잘 들어봤더니 얘가 단어나 문장으로 얘기는 해. 오케이?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봤더니 왜 그렇다?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점에는 형태는 외적 언어가 유사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타인과의 목적이 다르잖아. 이 외적 언어는 뭐야? 타인. 이게 키워드겠죠? 타인과의 사회, 의사소통을 위한 거였어. 그런데 자기 중심은 깊이 몰라. 자기밖에 모른다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 이 과정에서는 자기 타인 언어의 점에서 외적 언어와 구별되지. 그럼 여기 써놓으면 되겠지. 타인 의사소통 목적이 아니라 이거야. 오케이? 제가 차이 있죠? 외적은 뭐야? 타인 의사소통 목적이었다 이거야. 이걸 위한 거였는데 왜? 이거는 공통점. 얘도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지. 이건 공통점이야. 그래서 이거는 형태는 외적 언어인데 특징은 뭐야?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됐죠? 넘어가 되죠? 문단은 좀 길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제 언어 발달의 이제 3번 갖고 내적 단계로 와주시면 됩니다. 화살표 있어야 되죠? 단계별로 가잖아. 왜? 2살 때까지 2살 이후에 그리고 3살, 5살, 6살.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내적이 들어갈 거고 7세부터 출발하겠죠. 오케이? 가자. 힘드냐? 조금만 해라. 자, 언어 발달 마지막 단계, 내적 언어 단계는 언어를 가지고 내적, 자, 원시적 언어는 저런 것들이 있고 외적 언어는 단어나 문장이었고 의사소통이었어.
자기중심적 단어는 단어 문장 형태는 외적 언어랑 똑같은데 지 혼잣말 의사소통을 위한 게 아니었다. 맞지? 간단하지? 그런데 이제 내적 언어가 뭔지 보자는 얘기야. 내적 언어 발달 마지막 단계인 내적 언어 단계는 밑쪽 쫙 언어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사고 언어를 통해서 뭘 간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하는 단계로 만 7세 이후의 학령 뒤에 갔다 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할 날 어린이집 말고 그죠? 7살, 8살부터니까 학령 나이에 시작되는 거야. 학령의 아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적 언어는 또 특징이겠죠?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누적이래. 누적적으로. 이 내적 언어는 뭐다? 자기중심적 언어가 쌓였대. 얘가 여기 쓸 필요 없죠? 자기중심적이 누적되면 내적 언어가 나타나라. 오케이? 지우자 너. 안 써도 되지? 자기중심적 언어가 요놈들이 누적되어서 더하기 돼서 요놈 됐다는 얘기야. 맞지? 누적적으로 돼서 내적 언어가 누적이 되어 발달 결과로 이 언어 단계에 이르면 아동은 더 이상 소리를 안 내던데 말로 소리 내지 않고도 자기 머릿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사고한다는 얘기라면 소리 내 발음하지 않아도 뭐야 자기 머릿속에서 언어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키워드겠죠. 뭘 한다고? 논리적 사고래. 논리적 사고가 뭐였어? 오늘 키워드 할 때 이성이었지. 이성하는 게 합리성이었지. 사변적 기억나요? 가자. 논리적 사고. 그동안에 얘들은 결국 내면 논리적인 건 아니라는 거야. 논리 안 맞지? 얘도 무슨 문법 구조 주어 목적어 서술을 찾아서 했냐고. 그지? 비논리야. 써놔도 되겠네. 다 2단계까지는 비논리적이었어. 얘도 그지? 그런데 얘는 특징 있게 뭐야? 논리적인 사고였고 이놈은 이성이나 합리성. 그래서 인간은 철학이나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기술까지 왔겠지. 자, 이 과정 내적 언어는 세연아 한 번 더 봐라. 2단계에서 자기중심적 단계나 원시적 언어들은 사라져. 안 쓰잖아. 그러다가 우리가 내적은 사라졌어 안 사라져? 외적은 사라졌어 안 사라져? 지금도 쓴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7세 이후부터 어떻게 쓰는 거야? 얘와 얘가 연결되어 있다고. 오케이? 외적인 단어는 2살 이후부터 이미 쭉 쓰고 있고 지금도 쓴다고 그죠? 내적 단계는 7세 이후부터 나타나서 논리적 사고하면서 2단계와 외적 언어, 내적 언어가 공존하겠지. 이 얘기하는 거라고. 가자. 그래서 누적해 발달한다. 이간에서 내적 언어와 외적 언어는 끊임없이 이끌 자니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 이 분석 재밌잖아. 끊임없이 계속 소통하는 거야. 왔다 갔다. 이거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 알겠냐? 외적, 내적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서로 소통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더니 내적 언어는 외적 언어가 달랐잖아. 언어가 사고화되는 거였고 논리적 사고였는데 이놈이 나타나는 형태가 뭘 닮아가더라? 외적 언어를 닮아가는 거였지. 그렇죠? 형태 사용으로 이 내적 언어가 뭐겠어? 거의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외적 언어들을 쓰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볼까? 내가 얘기하자. 이때는 생각을 갖다가 단어나 문장으로 얘기하잖아. 이게 이성이나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이야? 아니었지. 그거는 4단계 가서 7살 이후에서 논리적 사고를 하는 거지. 근데 실제 쓰는 거는 얘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얘들이 어떤 말을 쓰겠어? 그동안 누적적으로 왔던 외적 언어들을 쓴다는 거야.
논리를 하더라도. 이걸 비고츠키가 이런 식으로 발달한다고 정의하는 거지. 아시다? 얘도 들어주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을 우리 지금 기대했지? 서연이가 국어 시간에 아니면 무슨 다른 시간에 발표 과제가 있었어, 그지? 발표할 내용을 우리 어떻게 돼? 이거 외적 언어야? 아니라고. 이쪽 여기까지 왔잖아. 나 발표 어떻게 하지? 이건 사고잖아, 생각이잖아. 그러고 언어, 말과 글로 쓰고 발표하겠죠. 맞아? 지금 선생님도 내가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머릿속에 복잡해. 서연이가 이런 글들에 낯설 텐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번호 매길까? 별표할까? 고민했잖아. 사고했다, 그지? 사고를 통해서 이 사고방식을 갖다가 이거 외적으로 아닐 거야, 그지? 논리적으로 따져서 사고를 해서 이 방식이 유리할 거야. 그림 그려 해갖고 나타난 게 내적으로 단계인데 형태는 단어나 문장인 거겠지. 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머릿속에 사용하는 내적 언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 서연아, 이거 내가 서연아 밥 먹었어? 어제 몇 시에 잤어? 이거 내적 언어야, 외적 언어야? 이건 그냥 외적 언어지. 무슨 밥 먹었냐고 내가 논리자에서 제가 배가 나왔나 안 나왔나 분석하고 제가 왜 줄까 이제 분석해서 얘기하겠어? 일상생활의 용어는 우리 그냥 쓰는 거야. 외적 언어잖아. 그지? 그런데 발표를 한다든가 뭔가 깊이 고민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언어화할 때는 내적 언어를 쓴다는 얘기지. 결국 내적 언어 단계란 머릿속에 사고지 언어를 사용. 아까 이거잖아. 머릿속에 언어를 사용해서 사고한다. 이게 그 얘기였다. 머릿속에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언어를 사용해서 사고를 하는 거야. 이거는 달라. 이때는 배고픔, 좋아함, 이런 생각이나 사고 자체가 언어로 드러나는 거지. 이건 반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언어들 통해서 생각, 사고를 하는 거야. 완전히 다르네. 이거 쌤이 무슨 얘기하는지 요거 이해하시면 다 끝났어요. 문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고치기 정리합시다. 상호 독립적으로 발달하던 이건 이미 얘기했잖아. 사고 언어. 그래서 비고치기는 사고가 언어화된다고 얘기한 거야. 맞지? 생각이 언어화되더라고요. 비고치기는 상호 독립돼서 따라오다가 발달되어 오는 사고와 언어가 어느 시기에 정리잖아요.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라고. 오케이? 언어가 교차, 요 교차점에서 사고가 언어화된다. 맞지? 생각이 언어화된다고 했고, 마치 인접한 좋게. 이거는 옆에 써. 아까 문제 나오잖아. 비유라고. 마치 뭐뭐 되는 것처럼 동그라미. 맞지? 뭐뭐한처럼 지규법이라고. 지규 써있고, 아까 문제 지문에 나왔죠. 인접한, 자, 요게 물방 써이라는 보이냐? 얘들이 물방울이었어. 언어 같아. 두 개 붙어있는 사고라는 언어. 붙어있는 사고, 생각. 요런 들인데 물방울이 붙었어. 두 개가 붙었지. 인접해, 밀접해. 있다가 비유라는 거야. 합쳐져서 큰 물방울이 되어버렸잖아. 이 얘기라는 거. 물방울로 떨어지다가 우리 왜 구름이 비가 되는 거죠. 작은 미세한 물방울들이 모여서 합쳐서 커져서 무거워지고 떨어지는 거야. 어느 물방울, 사고 물방울 있다가 얘들이 조금으로 갔다가 합쳐져서 사고가 언어화 된다는 얘기예요. 큰 물방울. 오케이? 것처럼 언어와 사고도 발생 초기에는 지들끼리 언어 그룹, 사고 그룹 따로 있잖아. 오케이? 이러다가 아동이 성장했잖아. 원시적 단계, 외적 단계 아동이 점점 커가니까 언어가 점차 하나로 겹쳐지더라. 본문 끝나가 나 조금만 보자. 다음 장. 겹쳐서 가서 언어화가 되더라. 맞지? 지들끼리 어느 대로 사는 물방울 쭉 하다가 합쳐져서 이 사고가 언어화된다.
그래서 비고치크는 언어와 사고를 하지 않고 사고와 언어라고 책 제목을 지었겠죠. 논문 제목이. 그지? 사고가, 생각이 언어화되는 거니까. 괜찮아? 이해했어? 자, 이와 같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 결론을 말지. 오늘 각자 밀접하게 이 결론을 요거 분석했잖아. 왜냐고. 그랬더니 언어가 먼저일까 사고가 먼저일까 그런 거 아니야. 언어는 언어대로. 그지? 말대로. 사고는 사고대로 따로 발달했잖아. 근데 만나서 결론은 이거라고. 비고치키의 주장은 이 사고가 언어를 통해서 언어화되더라. 왜? 내적 단계 오니까 언어가, 사고, 생각들이 언어, 사고가 단어 문장이고 단어 문장 통해서 외적 언어 이용하고 단계 봤더니 결론적으로 생각들이 언어, 말과 글, 언어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비유, 물방울 되는 거예요. 자, 아동이라고 이와 언어를 고를 때 아동이 언어 단계 발달 원시, 외적, 자기인정, 내적 단계 발달하는 것은 사고의 발달을 즉 언어는 사고가 언어되니까 언어 발달은 생각이 발달하는 거잖아. 그렇지? 사고의 발달을 의미하고 그래서 교육론까지 나온 거야. 언어 교육은 아동의 학습 능력을 신장. 너 신장이 얼마야? 키가 얼마야? 이 신장은 키우는 거야. 학습 능력을 신장시킨다 그죠? 커지게 하는 거. 신장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이거야. 그치? 비고치크는 마지막 줄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사람 어떻게 보였어? 언어와 사고의 이 관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한 거지. 됐으며 이는 결론적으로 자 요런 단계 분석에서 어떤 효과가 있어? 애들의 사고력이나 그치? 어떻게 사고력을 키우고 문해력, 그치? 문장 해석력, 언어적 능력을 키우니까 아동 교육에 있어서 언어 교육이 언어에 대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국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겠죠. 지금도 국어 과목을 저와 공부하는 이유겠죠.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지문 문서는 끝났고요. 문제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번 보세요. 1번 문제 정답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설명 다 했어. 몇 시야? 몇 시 왔지? 10분에 왔지? 1시간? 문제 보고 끝내자. 시작 10분.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였어. 자,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1번 비고치키 이론의 중심 내용을 비유 아까 뭐였어? 물방울 맞지? 비유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죠. 2번 비고치키 이론의 특징을 설명했지. 맞아? 설명한 거 맞아? 2번 여섯 번째 문단에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바탕으로 언어 발달의 관계를 설명한 비고치키의 특징은 이러이러했다라고 설명했죠. 6문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거 이에 대해서 평가는 어디서 언어 교육의 발달에 중심한 데 의의가 있겠죠. 평가이지. 맞아? 6문단에 나타나고 3번 비고치키의 이론이 변화되는 과정을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냐고 뭐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렇지, 오케이. 봐, 똑똑하네. 그래서 얘 이 사람 뭐니까? 이거는 언어 발달 단계를 분석해서 알려준 거지. 그런다고 비고치키가 처음부터 이론 완성했겠어? 아니겠지. 여러 단계인데 그걸 설명하는 글은 아니었어, 없었어.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죠. 4번 비고치키 이론 나오는 용어의 개념을 아까 정의 기억나요? 이건 뭐다? 원시적으로는 뭐고, 외적으로는 뭐고, 자기적으로는 뭐고, 내적으로는 뭐다고 설명했잖아요. 정의하고 있다고. 5번 비고치키의 이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론 예시를 위해서 뭐하고 있어? 비유하고 있죠. 아니면 예시지. 예시는 뭐야? EX 배우자 엄마, 맘마, 예시, 부사. 왜냐하면 오케이? 예시 들고 있어. 그래서 1번 해결하고 3번이 나오겠죠. 2번 갑니다. 윗그래프를 보기에 피아제 빨리 적는다. 아까 정문했으니까 뭐야? 피아제는 여기 되는 거야?
전 언어적 단계. 원시적에 해당하겠지. 자폐의 단계. 기억나? 그 다음에 자기 중, 3번이 겹치더라, 이거야. 서야, 이해했냐? 이 사람도 4단계로 피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1, 2단계 뭐라 그랬어? 전 언어적 단계와 자폐라고 그랬다. 그리고 3단계는 동일하게 뭘 썼어? 자기 중심적 언어 단계라며. 그 다음에 지향적. 3번은 겹치고 1, 2, 3은 달라. 맞지? 해서 쭉 간다. 1번, 2번 해결해보자. 1번, 적절한 거야, 그지? 1번, 비고츠키는 피아제와는 달리 뭐였어? 자기중심적 언어, 겹치는 거니까 자기중심적 언어가 다음 단계의 언어를 구성하는데 토대. 서연아, 여기 써있어. 뭐 있어? 토대가 되는 거. 키워드 찾아. 제가 써놓은 것 중에서. 맞아. 토대는 뭐야? 땅, 무대, 맞지? 바탕이 되는 거니까 자기중심적 단어가 누적 토대가 돼서 내적 언어로 간다 그랬지. 이해하냐? 그래서 1번은 다릴 가능성이 높아. 적절해 보인다고. 그런데 잘은 모르겠어. 아까 왜요? 쌤, 누적이라고 그랬지. 언제 토대라고 그랬어요? 헷갈린다고 하면 어렵잖아. 1번은 남겨두자고. 틀렸다 할 수는 없겠지. 2번 가자. 그럼 뭐야? 2, 3, 4, 5가 적절하지 않은 걸 확인해야 된다고. 오케이? 2번 가봐. 비고츠키는 피와 제는 날 계속 얘기하고 자기중심적 언어를 아동이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 소영 앞에 봐. 이거는 의사소통 목적이 아니잖아. 지 혼잣말 하는 거니까 2번은 명백히 적절하지 않아. 그지? 2번은 X 치겠습니다. 3번 비고치키와 피해자 모두 얘들 둘 다 어떻게 돼?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기준으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건 누구였어? 비고치키였다. 그지? 근데 피아제가 아동의 관계를 바꾼 건 뭐야? 서영 찾아 보기에서 나왔잖아. 피아제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야 뭘 중심으로 아동의 관계를 발달하게 나눴어? 사회적 의사소통을 기준 지문해 보여? 그래서 3번은 모두가 아니요. 이 3번을 맞는 지문으로 바꿔 어떻게 해야 돼? 비고치키는 피아제와는 달리 이러면 맞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3번 그래서 이게 어렵다. 이해가? 모르고 문제 풀어봤으니까 느낌 알잖아. 그렇지? 4번 가보자. 비고치키와 피아제는 모두 자기중심적 언어. 이게 계속 이슈네. 자기중심적 언어를 아동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본 거는 누구냐 이거야. 자기중심적 언어를 비고치키가 문제 해결에 저걸로 봤냐 이거야. 헷갈리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피아제는 어떻게 봤어? 누가 그렇게 본 거야? 자기중심적 언어를 아동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본 사람은 누구냐 이거야. 비고치키야 피아제야 둘 다야. 자, 자기중심적 언어는 이 사람 뭐야? 피아제는 보면 자기 생각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일 뿐이라 그랬잖아. 맞아? 보기에 문제 해결 과정으로 봤어?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렇지?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본 사람은 피아제가 아니라 비고치키지. 왜냐고? 외적 단계였고 자기중심적 단어 혼잣말을 하다가 자기 혼잣말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적 언어도 그대로 계속 써오고 내적 언어를 하면서 이 과정이잖아. 지 혼잣말 해봤자 사회에서 안 먹혀드니까 이거 포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발달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라는 거지. 오케이? 살짝 어려워 이거 질문 선지가. 말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지? 비고치키는 피아제와는 달리 모두 달리 자기중심 언어는 아동이 그지? 쌤은 어떻게 써? 아기가 커가면서 아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 되니까 이걸로 간 거야.
안 되니까 이거 계속 쓰는 거잖아. 그 과정에 나타난 언어로 본 거지. 5번. 그래서 뭐냐면 쌤이 왔을 때는 1번과 4번이 경합이야. 이거 어렵구나. 5번은 비고치과 비전 모두 자기중심 언어 단계에서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본 건 누구? 비고치키가 안 된다고 했지. 피아제는 뭐라고 본 거야? 본문가봐. 자기중심 언어 단계는 현실을 피아제는 자기중심 언어 단계를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지만 이게 보여? 아직까지 의사소통이 불완전한 단계로 봤던 거라고. 다르잖아요. 느낌 나와. 느낌 하잖아. 그지? 저 얘기한 거는 5번 얘기한 거는 비고치키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아까 얘기했던 그나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아까 봐. 그지? 2번에 아까 1번이었냐?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치? 2번은 비고치기가 달리 다음 단계.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뭐 있어? 요거 잊어버리지 말래요. 플러스 쌓여서 누적돼서 토대가 됐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휘 공부를 하는 거야. 선생님 어휘 공부 선생님만큼 많이 아니라 다들 힘들어요. 누적 다 한자어잖아. 토대 한자어잖아. 아까 사변 효시 하듯이죠.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그죠? 3번 갑시다. 3번만 하고 시작. 자, 소연 아까 기억나냐? 3번 자세히 안 본 이유는 비고치케 언어 발달이 뭐냐? 원시, 외적, 다민전, 내적으로 가는 거니까 이 단계에 맞춰보자고. 케이스 들어간다. 이 케이스야. 보기의 사례를 해석하래. 누구 따라서 피아제처럼 하래? 아니야. 비고치키처럼 하고 이 한바닥 정리 다 한 이유가 뭐야? 비고치키는 단계 외음식 언어 단계, 외적 언어 단계, 자식 언어 단계, 내적 단계 했을까? 가나 다나가 무슨 단계인지 확인하면 되겠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야? 외적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지? 외적은 계속 쓰고 있고 나중에 내적과 상호교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사고가 언어화된다. 그렇지? 보기 갑니다. 가. 엄마야. 엄마 따라해봐. 아기, 엄마. 아이고 잘한다. 가 무슨 단계? 1, 2, 3, 4 숫자 얘기해. 1번. 오케이? 1번 체크하시고요. 즉 원시적 언어 단계야. 쉬워졌지? 2번 나 교사가 자 여러분 소연아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자 누가 말해볼까요? 발표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은실이가 저는요 3살이야. 3살이면 여기 정도 가겠지. 소연아 3살 됐으면 무슨 언어 쓰냐? 내적 언어 쓰냐? 안 쓰잖아. 내적 언어 외적 언어 써 안 써? 안 쓰기는 얘도 쓰지 안 쓰기는 쓰면서 이것도 쓰는 거지. 지 혼자 놀 때는 혼잣말. 자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아니면 어린이집에 살 때는 외적 언어 쓰겠지. 맞지? 저는요 간호사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고쳐줄래요. 왜? 사고를 간호사 고침 단어와 문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치? 여기서는 그가 멋진 내용을 던지는 그래서라는 말. 그래서 부사 인과 왜냐하면 맞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누구한테 배웠어요? 몰라요. 문법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 그래서가 맞아요 라고 했으니까 무슨 단계냐 이게. 지문 갑니다. 자, 요 문제 볼 때는 가가 원시적 단계가 1번 해석이 맞는지 보자는 거야. 자, 가 간다. 가에서 아기가 엄마가 하는 말에 엄마 하는 걸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아기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야. 원시 단계인데 의사소통은 외적 단계에 와서 가능한 거지. 그렇지? 여기서 원시적 단계는 의사소통, 사회적인 의사소통 아니야. 맞지? 그래서 1번은 마저 틀려. 사회적 의사 마저 틀려. 맡기면 안 된다 너. 가능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인해. 쌤 믿지 마라 그랬지. 뭐 가보자 그래. 그럼 1번 애매해. 왜? 다시 돌아갈까요?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외적 단계의 의사소통이 이때부터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어? 의사소통을 위해서 외적 언어를 쓰는 거지.
원시적 언어 단계는 본문 다시 갔다 와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국어가 그지? 애매하잖아. 세모로 남겨두고 간다. 소연아 쌤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아기와 엄마나 의사소통을 하지. 엄마, 맘마라고 그지? 아기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로 볼 수 있냐는 거야. 상당히 어려워요. 너의 영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지? 1번 세모야 그지? 쌤이 지금 여기 서연이 꼬시고 있다고. 1번은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의사소통은 물론 외적으로 하는데 그지? 그 이론이 맞다면 원시적 단계는 의사소통이 아니야.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1번은 적절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 꼬셔볼까요? 소연아 그렇다고 엄마와 아기가 의사소통하는 거 아니야? 밥 달라고 그러잖아 맘마. 맞지? 이 고민스러운 거야 그지? 1번 남겨두고 넘어가자. 물론 답은 1번일 거예요. 그런데 쌤이 이 문제 똑같이 나오겠어? 아니라고. 쌤은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 같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놈은 세모로 남겨둬야 돼. 애매하잖아. 2, 3, 4, 5가 정확히 적절하다는 걸 확인해야 1번이 답이 되겠지. 간다. 2번. 나에서 은실이는 그래서는 뭐야? 2단계였지? 2단계 해당하는 거 알아야 되지. 문법 알고 해. 문법 모르면서도 왜냐하면 그래서 쓰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는 문법 체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긴 어렵죠. 이건 명백히 적절하죠. 얘는 체계인 거야. 됐지? 2번에서는 오케이 맞는 거고 3번 나에서 다시 나에 교사의 질문에 은실이가 대답해. 맞지? 이건 의사소통이야. 외적으로 덫으로 보아서 은실이는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 자신의 생각, 사고를 언어,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지? 오케이. 그거네. 가르친 보람이 있다. 가자. 4번 간다. 다야. 다 케이스 봐야 되지. 다는 뭔지 봐. 혼자서 블록놀이 하던 게 1, 2, 3은 어디야? 여기서 지혜 혼자 노는 거잖아. 오케이? 3번이야. 3번 단계고 영지가 봐. 혼자 불러도 영지는 5살. 맞지? 3에서 6세, 5세 이거 땅이야. 미운 5살. 5살이는 블록을 혼자만 하는 거지. 블록을 쌓을 때는 먼저 큰 블록을 밑에다 두어야 해. 이건 작은 거니까 나중에 쌓고 그러지 않으면 블록이 무너져라고 중얼거려. 혼자만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적 단어야. 지 혼자 레고 조립하는데 레고 이게 세우려면 밑에 무거운 거 큰 거 깔아야 돼.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외적 언어야? 아니야. 자기 스스로 자신한테 중얼거리는 거야. 혼자말이지. 3단계. 그래서 4번 가보자. 다에서 영지가 블로그 싸움에서 혼자말 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 왜? 혼잣말로 뭘 해? 의사소통이 아니라 얘가 한 이유는 뭐야? 이러이러한 문제 이거 어떻게 쌌지? 이걸 갖다가 지 혼잣말 하면서 나중에 이걸로 간다 그 소리야. 그런데 이때는 내적으로 없으니까 5살, 3살, 4살, 5살 때 지 혼잣말 하면서 사고를 갖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세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번과 4번이 경합이야. 이해가? 2, 3은 확실히 맞는데 4번 이것까지 추론해. 이걸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틀렸다면 4번을 오답을 했을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 맞지? 사고의 문제를 해결한 사고의 과정. 맞잖아. 이거 추론해. 어떠한 문제를 안 친구들도 다시 갔다 와야 돼. 해당 질문 가서. 이 과정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를 묻는 거라고. 그치? 시간이 약간 아까 본문을 살짝 갔다 올게. 봐봐. 자기중심적 단어 앞쪽으로 가봐. 밑줄로 쫙 그어라. 이거 뭐야? 자기중심 단어에서 이건 제가 그랬죠. 우리 스스로를 의심해야 돼. 자신 밑줄 어디에 긋냐면 봐. 문제 해결을 어디야? 3번에서 2단계였지만 자 문제를 점에서 저 봐. 3번에 어디냐 이거
자기 인지 언어 단계 단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여? 오히려 밑줄 쫙 문제 해결이는 문제 해결이는 거 이해가? 얘 목적은 뭐야? 서연아 앞에 봐라. 원시적 단계는 지원자가 얘기하는 거고 외적은 의사소통을 위한 게 목적이었지. 요거 목적은 뭐란 얘기야? 문제 해결이라는 거야. 맞지? 이거 키워드야. 내적 단계도 뭐였어? 문제 해결이야. 왜? 발표해야 되니까. 이해가냐? 그치? 확인됐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어디니? 어디냐? 4번이 문제를 해결한 사고의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가 적절한 거지. 이렇게 됐지? 5번 여기까지만. 라에서 민수래. 민수는 뭐야? 9세니까 9세 7세 유지. 이때 뭐해? 서영 앞에 봐. 뭐야? 내적 언어만 써? 모두 써. 자기 중심은 끝났지? 원식 끝났지? 얘 써 안 써? 쓰잖아. 그치? 외적과 둘 차이는 뭐였어? 외적 언어는 타인과 의사소통. 내적 언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언어. 사고에 가죠. 자, 민수는 다음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수학 문제. 머릿속으로 생각, 사고지. 그치? 머릿속으로 생각, 발표. 하면서 수학 문제 풀었다. 1층 엘리베이터에 15명이 타고 5층에서 9명이 내렸으니까 6명이 남았겠지. 계산하고 있는, 사고하고 있는 거라고. 7층에서 다시 17명이 탔어. 15에서 9를 빼고 17을 더하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총 23명. 이거 사고라고. 얘가 정답 맞춰야 되니까. 문제 해결이고 언어를 통해서 머릿속에 언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15명 맞지? 이걸 통해서 사고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해결하고 이건 논리적이야. 오케이? 끝났다. 5번. 라에서 민수가 소리를 내지 않지. 이 계산하는 데에 15 사람 엘리베이터 혼잣말 안 해. 머릿속으로 15, 9, 17 이꼴 24입니다. 맞지? 이게 내적 언어라는 거야. 그래서 사고가 결론은 언어가 사고가 됐어? 아니지. 사고가 언어를 사용해서 사고한다는 것이 실제로 뭐야? 사고가 생각하는 게 언어화가 된다는 얘기지. 이거 봤더니 사고, 생각이 언어화가 되지. 이해가? 그래? 그치? 봤더니 이 얘기잖아. 여기 있잖아. 사고가 언어화된다는 게 비고치케의 결론이야. 똑똑한 사람이죠? 질문 줍시다. 고생했습니다. 질문 이해했죠?